자, 최광철 대표님, 지금 LA로 제가 전화 연결을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정견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최광철입니다. 오늘 지금 라이브 중계를 해야 하는데 라이브 중계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지 않아 가지고요. 제가 인제 네. 그 노트북으로 지금 일단 방송을 해야 하니까 먼저 이렇게 전화 예. 연결을 했는데 지금 현재 시청자 여러분들은 지금 제 목소리가 제대로 잘 들리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댓글로 많은 분들이 의견 주고 계신데, 자, 이렇게 해서 방송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인제 속보를 전달해 드려야 되는 쪽에서는 방송의 품질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지금 현재는 인제 일단 미국 현지 반응이 어떤지 인제 이런 것들을 좀 얘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강철 대표님, 미국으로 네. 들어가신 지가 한 이틀 정도 되신 거죠? 아니 방금 돌아왔습니다. 방금 돌아와 갖고 한국에서 인제 비행기로 떠난 것은 그저께 밤에 인제 돌아가셨습니까? 예, 6월 6일 날 밤 비행기로 출발했어요. 아마 6월 6일 날 한국 시간 10시에 이재명 대통령님과 트럼프 대통령께서 한미 정상회담 정상끼리 통화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통화를 했고 그게 인제 대스특필되고 있고요. 실제로 네. 인제 대선 끝나고 뭐 나흘 정도 걸렸다. 그 사이에 무슨 한미 관계가 약간 뭐 금이 간 거 아니냐 이런저런 인제 이야기가 있었는데, 우선 인제 그 얘기부터 좀 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인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 내용은 일단 크게 두 가지인데, 인제 "한미 동맹 강화하자. 뭐 전혀 문제 없다."라는 게 하나 있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초청하겠다. 미국 방문해 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최강길 대표님이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아주 3일 정도 늦은 것은 우리 한국에서의 벌어진 그 탄핵 과정과 또 이어진 그 긴급한 대선을 고려했던 그런 배려와 특수 상황이 있었던 거고요. 아주 정상적인 통화였다는 거로 보여지고, 또 특별히 그 양국의 한미 동맹의 근간은 흔들림이 없다는 부분하고, 또 앞으로 또 지금 미국이 뭐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벌이는 관세 문제에서 서로 간에 만족할 만한 그런 합의를 위해서 노력하자라는 원칙적인 그런 합의가 있었고요. 특히 짧은 그 20분의 통화였지만 또 의미가 있었던 것은 우리가 그동안 많이 얘기했던 양 지도자들의 유사성, 즉 굉장히 실용주의적이고, 또 한편으로 정치적인 탄압 속에서 암살 위협에 대한 구충에 대해서 서로 논의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분위기가 아마 좋았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또 더 나아가서 아주 우리 한국 대통령으로는 이례적으로 골프를 함께 추이하자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특별히 그 외국 정상들이 트럼프하고 대통령과 가까워지려고 할 때 가장 중요시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골프를 함께하는 부분인데요. 이런 말까지 나왔다는 것은 짧은 20분간의 대화였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첫 대화였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은 인제 골프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친밀감을 표시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과 가장 케미가 맞았다고 하는 그 외국 정상 중에 한 분이 이제 아베 신조 고인이 되셨지만 그분이었는데, 다소 비굴하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비판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 그 트럼프 대통령을 정말 졸졸 따라다니다시피 해서 미국의 마라라고 플로리다 방문뿐만이 아니라 일본에 초대해서도 골프를 통해서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워졌던 그런 선례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아마 또한 그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전 지도자들하고 틀리 그 골프에 대해서 꽤 실력을 갖고 있다. 뭐든지 어떤 열정을 갖고 임하는 가운데 골프를 어느 정도 하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차후 한미 정상회담 속에서 아마 그 트럼프 대통령과 골프 외교를 통한 더 그러니까 깊고 넓은 대화를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 통화를 했다는 것은 양국이 인제 동맹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사안이고, 통화의 의미보다는 실제 인제 양국 간에 놓여 있는 현안들을 얼마나 잘 풀어갈 것이냐가 인제 문제인데, 그것 때문에 자, 15일 날 캐나다에서 인제 G7 정상회담에
이재명 대통령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뭐 그건 거기 가서 이제 다자간에 협상을 한다. 물론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만나서 짧겠지만 정상회담을 할 텐데 중요한 것은 한미 간의 단독으로 정상회담을 언제 할 것이냐라는 게 이제 매우 궁금합니다. 일단 미국으로 초청을 했으니까 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방문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또 이번 정상 간의 통화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방미를 초대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보통 통상적으로 한국의 정상께서 당선자께서 취임 이후에 통상적으로 한 달 반 정도 이내에 방문하는 것이 통상이었고요. 이전에 그 윤석열 대통령은 좀 빠른 부분이 있었어요. 한 10일 만에 방문했는데 보통은 이제 잘 준비해서 방문하는 게 한 달 반 정도 안에. 그래서 아마도 7월 중순, 한 20일 내에는 아마 방미가 예상된다고 보여지고요. 또 미국의 그 의회 일정상 미국의 의회가 7월 24일 이후에는 여름 휴가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정상회담 방문하실 때 미국은 또 외교 부분에서 거의 50% 이상의 중요성을 차지하는 곳이 의회이기 때문에 미 의회 일정도 맞춘다면 아마 7월 20일을 전후해서 방문이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그 방문을 위해서 정말 어려운 여러 가지 이슈 속에서도 아마 철저한 철저하고 차분한 준비가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또 그 전에 지금 뭐 국내외 여러 가지 민생, 경제 모든 이슈 속에서도 또 이제 G7 캐나다에서 열리는 알버타 맞죠? 캐나다에서 열리는 회담에 참석하신다고 이제 결정을 하신 것 같은데, 네네. 이것도 큰 의미가 있는 게 어떤 트럼프 대통령도 참석을 하지만 캐나다, 영국, 독일, 이태리, 프랑스, 일본까지 선진 7개국이 이제 참여하는 정상회담이고 또 여기에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도 초대받아서 이렇게 참여를 합니다. 한국도 이제 초대가 됐지만 그러니까 인도, 브라질, 멕시코, 남아공, 우크라이나 또 EU의 집행위원장과 의회 대표까지 16개국 정도의 정상들이 참여하는 거로 알고 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많은 정상들께 우리 이 대통령님의 어떤 실용주의적인 외교 관점 그리고 이 대통령님의 어떤 그 외교정책 방향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개인적인 면모들을 알릴 수 있는 또 좋은 기회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최강철 대표님과 미국 현지 연결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오늘은 제가 그 방송국에 있는 저희들 스튜디오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제 웹카메라 즉 노트북으로 지금 방송을 보내드려서 화질이 좀 좋지 않다. 그리고 자막도 쓰지 못하고 좌우상이라 그러는데 제목도 이렇게 달지 못하고 또 최강철 대표님 얼굴도 방송에서 내보내지 못하는데 잠깐 설명을 드리면 최강철 대표님은 현재 지금 저와 이제 전화 통화를 나누고 있고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 직속 외교안보 특보를 맡으셨고요. 외교안보 특보가 3사람이 있었는데 그중에 한 분은 지금 위성락 이제 청와대 안보실장으로 들어가셨죠. 그리고 김영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아직까지 이제 직을 맡고 있지 않지만 아마 이재명 정부에서 역할을 하실 것 같고 재미교포인 우리 최강철 대표님은 대선이 끝이 나고 엊그저께 이제 미국으로 돌아간 상태여서 제가 지금 최강철 미주민주 참여 포럼 대표님을 직접 현지로 전화 연결해서 함께 여러분들께 얘기 나누어 드린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이야기 좀 이어가겠습니다. 아유 이렇게 이제 지금 저희들이 방송을 하고 있는데도 3,500분이 들어와서 이렇게 방송 봐주고 계신데 감사드리고요. 국화떨님 그리고 야오호 이잼 대통령 대다님 지루방님 힘나는 나라님 박순아님 로드킴님 아치미슬님 한명희님 모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하늘담비님도 고맙고요. 문명님 전영노을님 자 하늘꽃님 이런 분들이 이제 델타마스님도 의견을 주셨네요. 그리고 지루바킴님께서는 스픽스 좋다고 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방송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계속 이어서 이제 최강철 대표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이제 과연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관계가 좋아질 수 있느냐 아니냐에 대해서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께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와 만나게 되면 아주 잘할 것이다. 또는 기대도 좋다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도 되는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도 이전부터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정치적인 방향은 약간 상반될 수 있어요. 진보와 또 보수라는 그런 측면에서는. 그렇지만 두 분은 공통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게 우리 한국 언론에 잘 안 알려져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관세와 무역 전쟁으로 대비되는 미국 우선주의 그 외에도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어떤 기존의 기득권적인 정치 지형과는 좀 거리가 있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항상 선언하는 게 오래된 워싱턴의 정치 기득권적인 political establishment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타파되지 않으면 미국은 몰락할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정치 개혁에 사실 앞장서고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끊임없이 이제 주장하는 것이 본인은 관세라는, 그러니까 다소 강압적이고 협박적일 수도 이게 들릴 수는 있지만 꼭 비폭력적인, 그러니까 협상을 통한 협의를 원하는 것이지, 협의의 도락을 원하는 것이지 어떠한 폭력을 동반한 전쟁이라든가 무력 사용에 대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지금 본인 스스로가 이 전 세계의 피스메이커, 평화주의자, 그리고 유니파이어, 통합론자가 되겠다고 반복적으로 선언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요번 2기, 트럼프 2기는 트럼프가 지금 구성한 관료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선거 때 영입 인사들, 또 지금 강요들이 트럼프의 그러한 아까 말씀드린 약간은 그 비주주적인 입장, 그리고 군산복합체 네오콘에 반대하는 입장에 동일하게 함께하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또 평화를 사랑한다는 부분은 동일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실용주의, 지금 뭐 미국 우선주의를 너무 앞세우기 때문에 전 세계 나라로부터는 경계와 사실은 이렇게 비판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의 첨단 핵심 그 AI 기술이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여러 가지 핵심적인 기술들을 들어오는, 그러니까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무리한 관세 정쟁을 일으키고 있다 보여져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조만간은 많이 이제 안착화되고 정상화가 될 거다. 그래서 대한민국 입장에서 슬기로운 협상과 외교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또 이제 이재명 대표님도 똑같은 경우예요. 미국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한국에 대한 정치가 여든 야든 많은 그 오래된 축적점 때문에 관계에서 외교 관계를 설립하지 못한 약점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그 부분에 그렇게 인식이 되는 거지만, 이재명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시장과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그리고 지금 또 대통령으로 당선돼서 보여주는 여러 가지 인사, 며칠 사이에 보여주고 있는 정책 실행과 국정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미국 나라 자체가 뭐 이렇게 와서 뭐 너 해줄게 비굴하게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보시면 할 말을 정확하게 하고 설득할 거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하는 그런 존재, 그런 또 국가 대상을 좋아하기 때문에 또 이재명 우리 대통령께서 보여주실 겸손하되 당당하고 할 말을 하는 그런 실용적인 외교가 장기적으로는 미국으로 하여금 한국 지도자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장기적인 신뢰를 더욱 쌓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같이 갈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근데 특별히 트럼프 대통령은 어차피 관세나 무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모든 나라에게 벌이고 있는 어쨌든 지금 전쟁입니다. 그 부분은 각자가 대항하고 각자가 준비하고 각자가 협상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공통점이 있잖아요.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도 선언을 했고 우리 국민들도 80% 이상이 바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선언했던 북미 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 남북미 교류협력에 대한, 특히 북미 교류협력에 대한 이 관심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북미 교류협력 그리고 남북미 교류협력에서 나올 수 있는 엄청난 이익들에 대한 내셔널 자료와 제안들을 준비해야 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예. 지금 뭐 저희가 알기는
북한이 항상 미국과 한국과 어떠한 대결적인 지점이 있을 때 방사포를 막 시험 발사해두던 그 원산의 갈마 해안이 지금 6월달에 뭐 천지 개벽을 해서 그 완공식을 한다는 이러한 소문도 있어요. 북한의 언론 매체에 의해서. 네, 예. 그리고 또 한편으로 우리가 개성공단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북한에 묻혀 있는 수많은 히토류 부분, 그리고 또 북한에 있는 철강 이 부분들, 그러니까 남북미 어떤 히토류, 이 미네랄, 그리고 철강 연합 협력 부분, 이런 수많은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잘 창출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제안하고 한다면, 우리 80년 우리나라의 문제는 항상 이 분단의 문제로부터 오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우리나라 주가 5천 선언을 했는데, 그거를 갖고 올 수 있는 가장 큰 부분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주는 건데, 지금 기회가 왔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 말씀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일단 한미 간의 사이에 있는 문제도 이제 통상 문제, 또 우리 주한미군 주둔 비용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협상이 난제가 예상되지만, 무엇보다도 양국이 이걸 함께 볼 수 있는 것은 남북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북미 관계를 정상화한다, 이제 이런 과정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면 전쟁이 없어지고 평화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 국익을 충분히 실현하고 평화를 좀 공고히 유지하는데 굉장히 두 정상,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호흡이 잘 맞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에게 뭐 관세 무역 부분에서 기본 10% 관세가 매겨지고 있고요. 현재. 네. 특별히 우리가 어려움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동차 관세 25% 매겨지고 있죠. 그래서 현대자동차의 수출이 대폭, 현대기아차의 수출 실적이 떨어지고 있고, 또한 철강 세율이, 철강하고 알루미늄 세율이 지금 25%에서 전 세계에다 50%를 또 매기겠다 이렇게 선언한 상황에서, 네. 분명히 무역 부분에 대해서, 통상 부분에서 해결해야 될 점들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 부분은 어차피 전 세계와 벌이는 것이고, 우리의 통상 무역 전문가들이 이걸 철저히 잘 준비해서 이끌어내야 된다고 보지만, 우리에겐 큰 기회가 있는 게, 트럼프가 전 세계 다른 나라에다가 하지 못하는 하나의 아젠다가 딱 있잖아요. 트럼프가 하고 싶은 아젠다. 북미 정상회담, 북미 정상화. 그렇습니다. 그거는 트럼프가 예를 들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24시간 안에 끝나겠다고 했지만, 네. 이거는 갈수록 지금 그 수렁에 빠지고 있어요. 네, 예. 왜냐하면 영국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뭐 트럼프가 3주 전에 이야기했던 세계를 놀랄 만한 발표를 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사실 하나를 삭제하고, 네. 두 번째 중동 문제 해결인데 이것도 해결이 안 되고 있고, 지금 이스라엘 네타냐후 정부의 강경한 이런 어떤 전쟁 지속에 대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많은 불만을 지금 갖게 하고 있죠. 그래서 얼마 전에 중동 방문 시에도 이스라엘 방문을 패싱했어요. 네, 예. 중동 국가들하고만 대화를 하고 왔기 때문에 사실 예상됐던 미국 중재로 하는 사우디와 이 이스라엘과의 국교 소립이라든가 이런 건 지금은 아직 물 건너간 상황이고요. 네, 트럼프가 내세웠던 그린랜드 합병, 또 파나마 합병이라는 부분은 암만 그거를 뭐 내세운다 하더라도 각 국가의 절차적, 그게 성공된다 하더라도 시간이 걸리고 절차를 지켜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뭐 캐나다의 51개주로 합병하겠다 이런 부분도 뭐 한 주가 미국이 합병을 원하는 한 주가 있지만, 좀 소외된 캘거타주가 있어 보이지만, 그거는 캐나다 내에서 내전을 유발할 수 있는, 뭐 인정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다 불가능하고, 그렇지만 트럼프가 정말 본인이 외교 실적을 내고 싶고 하고 있는 게, 상대적으로 80년이라는 오랜 분단이 있었지만 양 정상만 합의되고 양국의 이익만 맞고, 특히 우리 한국과도 이익 잘 맞아진다면 오히려 보면 가장 쉬운 아젠다이기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걸 유일하게 얘기할 수 있는 나라는 우리입니다. 제가 봐서는 이제 살아왔던 삶의 궤적은 다르지만 마지막에 정치적 비습을 당해서 생명을 잃을 뻔했던 그런 과정이 어제 이제 양 정상관 통화에서도 나오고, 이제 이런 걸 보면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캐릭터가 굉장히 획기적인, 국민들이 상상하지 못한 결과도 만들 수 있지 않느냐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짧게 이런 말씀
그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최 대표님 네. 듣고 계시죠? 예. 예. 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 이런 것들이요. 한 사흘 정도 이렇게 국정 운영을 하는 과정을 보면서 보수 쪽 인사들도 '와 이재명 정말로 잘한다.' 아니 정말로 잘한다는 표현보다 '저렇게 잘할 줄은 몰랐는데.'라는 이야기. 또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던 뭐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너무 잘한다. 당연한 거 아니냐. 우리 저럴 줄 알았다.'라고 하면서 칭찬이 자자한데 심지어 네. 뭐 그 지금 대통령실에 있는 강유정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아예 원형 탈모가 와 버렸대요. 뭐 그 정도로 지금 이제 강행군을 열심히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 진짜 잘 뽑았다.'라는 국민들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최강길 대표님 짧게 소감 한마디 해 주십시오. 저도 완전히 동의하고요. 어 이제 앞으로 이제 시간이 더 지나가서 이제 업적과 실적이 나와야 하겠지만 지금 처음부터 보여주시는 정말로 그 신속하고 네. 또한 그 전방위적인 그리고 열심히 하시는 모습들은 아마 우리나라 국민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해외 동포 선거에서 거의 66% 이상이 아마 이재명 후보께 대통령 그 지지 투표를 던진 거로 알고 있는데 해외 많은 동포들도 기대와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재명 대표님이 골프를 언급했다는 거에 대해서 예예. 보통 우리 진보 대통령들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예예. 그런데 미국의 대통령과 골프를 한번 하자. 그래서 저도 어떤 생각이든 제가 사실 말씀을 거의 안 드리지만 제가 미국에서 MBA를 마치고 20년 전에 골프 회사를 차려서 네. 골프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대표님이 이재명 대통령께서 미국에 오실 때 우리 트럼프와 저도 한번 같이 만나서 골프 얘기를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이고 뭐 그런 기대를 많이 하고 그런 바람이 꼭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참고로 우리 최강철 대표님은 그 골프 용품 생산 회사를 하시는데 특히 골프공이 아주 실용적으로 미국에서 인기를 엄청 끌고 있다. 다만 한국에는 아직 유통이 되고 있지 않다. 이런 말씀 제가 그냥 조금 곁들여서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최강철 대표님에 이어서 정한범 교수님, 국방대학원 교수님이신데 실제 차기 국방부 장관으로 거론되는 분이신데 이제 이 정한범 교수께서 이재명의 외교 안보에 대해서 가장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어서 오늘은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우리가 방송 지금 환경이 좀 좋지는 않지만 제대로 좀 이해할 수 있는 시간 정한범 교수님 어렵게 제가 섭외를 해서 또 전화 연결을 할 텐데요. 계속해서 이제 좀 들어주시면 좋겠고 역시 최강길 대표님 인기가 좋으십니다. 동접자가 7,000명까지 늘어났는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내고 조만간에 또 미국 현지를 연결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방문, 캐나다 방문하는 시점에 전화 연락드리면 꼭 좋은 자료 사진과 함께 저희들 휴일이 아닌 평일날 스튜디오에서 제대로 된 영상과 사진으로 설명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